네, 안녕하세요.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9월은요 각종 이슈들이 많았고 굉장히 다사다난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금투세, 가장 좋아하셨던 금리 인하, 9월 달에 거래됐던 건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바로 시행이 되기는 어렵다, 유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예인 거지 이게 아예 사라지는, 삭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으로 몰린 이 수가 부동산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빌딩 쪽으로 그런 게 많이 오시는 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중요하죠. 금리 인하예요.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비컷을 했죠. 0.5%씩이나 했습니다. 금리 영향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와닿느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변동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저희한테 영향이 바로 오게 되면 사실상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조금 위험해 보여요. 지금 이미 아파트도 많이 움직이시고 계시지만 빌딩도 굉장히 활발한 시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은 이게 갑자기 너무 급속도로 시장이 펑 하고 터지지 않을까, 이런 겁도 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평당가들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 조금은 비싸게 거래된 것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 비해서 갭 차이가 조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은 평당가가 확 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갑자기 도입을 한다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사실 매수자님 입장에서는 뭐래, 쟤 왜 저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것을 이제 흐름을 보자면은 조금 걱정은 되니까 이제 한 얘기고요. 은행 지점장님, 센터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출 비율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는 신용도가 높거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90%까지도 대출을 내주시고 뭐 100%, 12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물건지의 가격이 작지 않은 이상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80% 정도 로 생각을 하시고 풀대출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우리가 뭐 3%대, 뭐 3.5%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위험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유롭게 자금 스케줄표 짜실 때 금리를 3.5%에서 4%까지 그 중간을 잘 지정을 하셔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자금표를 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금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9월 달에 거래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를 볼 텐데요. 일단은 거래가 굉장히 우르르 일어난 것 같지만 개수를 따져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남 3건, 서초 3건, 강남 외건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초동 중에서도 특히 거래가 활발한 뭐 교대, 아니면 서초역 이런 쪽이 아니고 뭐 내곡동, 반포동 이런 쪽 위주로 거래가 됐고, 그리고 서초 하면은 교대역, 뭐 서초역 이런 쪽에 평당 1억 정도 되는 매물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이거는 반포에 있는 건 평당 7,000대로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당가만 보면 굉장히 잘 하셨긴 하지만 이게 설해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이요. 그래서 설해마을이 조금 그 장이 안 좋죠. F&B들이 막 흥행을 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산하긴 한데, 그래도 전체 근린 생활시설로 된 건물이고 평당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해마을에 매입하신 분은 우리가 뭐 2년 뒤에 매각, 3년 뒤에 매각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당가를 나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후는 원하시는 이익을
얻고 엑시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을 볼 텐데요. 강남에 보시면은 지금 하나는 125억, 하나는 83억, 하나는 90억 요 정도로 지금 매각이 됐어요. 아주 큰 단위들은 지금 매각이 된 거는 대로변에 하나 보이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진 않고 뭐 200억대 정도, 네, 요 정도 거래가 됐어요. 평당가가 와 이거 잘 샀다는 매물 사실은 이번 달은 없었습니다. 저번 달만 해도 와 이거 잘 샀다는 매물이 간간히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어서 그 중에 골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고를 수 있는 매물이 없을 정도로 와 괜찮다는 매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 해서 본 거는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서 제가 골라봤어요.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사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네,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평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그것만 해도 여기 근방에 위치한 건물 중에는 가치가 높죠. 네, 웬만해서는 오르막이 다 있는 라인이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리고요 이쪽으로 이제 사선 제한을 받게 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한 땅들은 사실은 사선 제한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위치긴 해요.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3종이라서 법적 용적률이 250%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212% 정도예요. 사선 제한 때문에 40%를 더 채워가지고 250%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모양 그대로 리모델링 하셔도 되는데 네, 일단 건축사님하고 그거는 상의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단점이 있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지금 43.76%로 조금 아쉽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양 그대로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게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위치면 임대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사선 제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선 제한이 이렇게 북도로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쪽 땅이 깎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이 부분을 깎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쓴 거예요. 덜 깎이게 뒤로 물러난 거죠. 이런 방법으로 씁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네. 여기가 조금 이 땅이 이렇게 올라서 있는 게 아쉽긴 하네요. 근데 리모델링 할 때는 이거를 깎아서 좀 이러기가 애매하긴 한다.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신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 2분에 위치한 건물로서 굉장히 위치는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 평당가가 지금 거래된 게 1억 7,300만 원입니다. 비싸죠? 신축이나 리모델링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7천에 팔렸다. 그래도 요 125억이 매각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추천드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9월 달에 건물 거래된 것도 보여드렸고 그 중에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은 사실은 저번 달과 똑같이 조정이 되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있던 대지가 조금 내려가서 대지가가 거래가 된다든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도 이제 조정이 되는 시장이니까 이렇게 팔리는 거고요. 이런 조정이 되는 시장이 하반기에는 조금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내년 초반이나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될 것이라 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불장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물건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금리를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에서 4.0% 사이로 잡으시고 계획을 해보신 다음에 내 자금표에서는 어느 정도 매가까지 보면 되겠다라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지금 계약을 한들 우리가 바로 내일 잔금이 아니잖아요. 잔금은 우리가 내년 초 상반기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거래를 했을 때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장이 오는 거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랑 이름이 똑같으시던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국내 기준금리 인하
되는 시점이 도래가 되면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이제 과열이 되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고 자산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몇 년을 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 이걸 하반기까지는 유지가 되리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를 노리시고 움직이시라고, 결론은 요겁니다. 네, 월간 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